둘째가 초등학교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네. 초등학교 때까지요? 예,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구구단을 강요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구구단을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하니까 얘가 안 외우더라고요, 구구단을. 그러면 그 둘째 자제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 둘째도 고대 수학과 대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산은. 그러면 연산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오히려 연산보다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만 문항 이상을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드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마이폴 학교 박광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2014년도에 개교한 마이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광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에서 일반 중학교에서 수학 반타적 받던 아이가 10대에 서울 명문대학교의 공대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저희 딸 얘기인데요. 네네. 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딱 반타작을 받더라고요. 반타적이라 말씀하시면 사실 그냥 일반 중학교요. 네, 맞습니다. 일반 중학교에서.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 80점도 받고 90점도 받는데 90점도 받고 저희 딸만 40점대를 받아오더라고요. 수학을. 초등학교 때는 좀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차피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쵸. 네, 그냥 잘 놀았죠.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때 막 이제 한참 취미를 들려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스마트폰 붙들고 있고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 예, 저도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한민국 학부모다 보니까. 예.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럼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저희 딸은 정말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울어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어느 날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래 제가 이제 학교를 세우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더 미룰 수가 없었어요. 얘를 이 상태로 놔두면 미래가 뻔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그 이듬해 이제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제가 학교를 한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은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가죠. 자아가 형성된 나이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고쳤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시험도 없다. 그리고 수업도 없다. 네. 예,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14세 때 첫 시험을 받고 반타작을 받았고, 네네. 18세에 네네. 성대인가요? 네네. 성대 공대 대학원인가요? 대학원을 갔습니다. 학부를 이제 독학사로 이제 학위를 마치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했었어요. 네. 예,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제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음악에 이제 어떤 조성 변환이 있는데 그걸 코딩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코딩을 한번 그때부터 맛을 한번 들이기 시작하더니만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재밌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그 독학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일찌감치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들을 열심히 해서 그걸 바탕으로 교수님한테 이제 컨택을 했더니 교수님이 인턴으로 와라. 한 학기 정도를 인턴 연구 생활을 했는데 다행히 교수님이 잘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대 이제 산업공학과 들어가서 인간공학을 거기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잘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지금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에 또 진학을 했습니다. 몇 살? 지금 23살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만 딱 들었을 때, 네. 거 봐요. 결국 네네. 박사님 유전자가 포텐 터진 거네요. 네, 그렇게 얘기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왔거든요. 네네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히 우아하기보다는 네네. 터질 게 터졌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원에 가니까 그 유전자의 터졌다. 힘이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아이들이 저희가 12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12명도 알고 보니까 다 부모님 다 스카이고 그렇진 아니에요? 않아요.
물론 이제 우수한 학생도 일부 있었지만은 좀 평범했지만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매진하면서 도전해가지고 10대에 그렇게 저희 딸처럼 공대 대학원에 또 진학한 학생들이 다수 더 있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요. 지금 뭐 가르치신 아이들 중에 상당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은 아이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 이 3년, 4년, 5년 동안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원칙은 목숨 걸고 다른 것 다 제끼고 이것만 했다 측면으로 우리 가정에서 네네.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포인트로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네. 아이들 뭐 진도를 나가거나 예.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의 속도에 맞게 느리게 교육하는 거예요. 느리다는 건 뭐냐면은 수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문제 하나를요 30분 이상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단순하게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사실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리질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걸 생각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로 진도가 나가지거나 그냥 문제를 누군가 풀어주고 넘어가 버리면 그 아이가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다려요. 아이가 풀 때까지. 생각을. 얼만큼 기다렸어요? 한 학기 동안 한 문제 가지고 기다렸던 적도 있어요. 풀 때까지. 어떤 문제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심심할 때 하는 게 놀인데요. 네. 예,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사칙 연산과 괄호만 가지고 24를 대부분은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해보면. 예를 들면은 2 두 개하고 3 두 개로 사칙 연산과 괄호만 가지고 24를 만들어 보세요. 예, 이거는 거의 1분 안에 다 풀더라고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쉽죠.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3 두 개랑 8 두 개로 24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3 2개, 8 2개. 네. 보통 평균 1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영재들은요? 영재들은 빨리 풀었던 아이가 1시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1시간 안에 풀 수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바로 우리 박사님께. 사실 너무 재밌어요. 정답이 어떻게 돼요? 정답은 되게 복잡해요. 분수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와, 이거를 보통 몇 살짜리가 중학생 아이들이 보통 10시간 걸려요. 평균적으로. 예. 이 문제 수학 제일 잘했던 아이가 한 40분 걸렸어요. 성인 부모님들은 성인 부모님들도 10시간 이상 걸리겠죠. 와, 이거를 얼마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30시간을 기다린 거죠. 예를 들면 풀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느리게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훈련하면 다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네. 누구든 이것도 시간만 투자만 다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못 기다려 못 기다려요. 예, 거치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뇌에 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같은 회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회로는 안 만드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주입식으로 방법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수학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연산 교육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사실은 연산하고 수학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왜요? 실제로. 네. 연산을 잘하는 거는요, 손해의 반사작용에 의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야, 그러면은 사실 사칙 연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가장 최대한 빨리 풀리고 있을 수많은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네. 할 때까지요? 예,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구구단을 강요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구구단을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하니까 얘가 안 외우더라고요, 구구단을. 그러면 그 둘째 자제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 둘째도 고대 수학과 대학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그럼 저희 막내가 외우지 않고 나중에는 외우긴 외웠어요. 아, 그쵸. 왜 외우게 됐냐면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8을 하잖아요. 네. 그럼 3, 8에 24를 외우잖아요. 근데 네. 저희 막내는 어떻게 했냐면은 3을 8개를 더해요. 아니면 가장 8을 3개를 더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예, 원시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학교 와서는 우리 학교 와서는 외우더라고요. 지가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산은. 그러면 연산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오히려 연산보다는요, 퍼즐이나 경우의 수하고 관련된 문제들, 오히려 수도쿠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연산보다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노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수도쿠도 그렇지만요, 경우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이 칸에 들어갈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3하고 7이다 또는 뭐 8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 경우를 따지는 능력이 가장 사실은 수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전혀 선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까지 구구단을 안 외웠으니까. 그렇죠. 이건 선행이 예. 아니라 수행 뭐 속도로 그렇죠. 완전히 떨어진 건데요. 예, 근데 10대에 고대 수학과를 대학원을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네. 하자고 하면 저도 처음부터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수학을 언제부터 잘하게 됐냐면요. 이제 방학 때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맨사 퍼즐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사 퍼즐 책에 있는 문제들을 방학 때 심심해서 그걸 하나씩 풀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경우에서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학 동안 쭉 풀고 나서 다음 학기에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교과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술술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그 박사님의 아버님이 서울대 총장이시고 막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자기의 속도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다 보면은요, 굉장한 이제 그 포텐이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박사님 그래도 교육적인 현실이 옆에 선행 치고 나가는데 우리의 수도권 풀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초등학교 문제집 중에도요, 네. 문장제 문제나 네. 좀 어떤 경우를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가보면은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자기 힘으로 도전시켜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사실은 수학에서는 오답 노트는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지금 굉장히 의외의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보통은 연습 많이 시켜라. 오답 관리 철저히 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왜? 왜냐면은 그 오답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몰라서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오답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답을 보고 풀어요. 답을 보고 유형을 익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영원히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답이 발생했어요? 이 오답 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요,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틀리지 않게. 예,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틀리지 않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만 문항 이상을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오답 노트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오답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적게 풀더라도. 예. 애초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답 노트보다는 문제 노트를 만들려고 문제 해요. 노트. 네. 어떤 문제 노트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안 풀렸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해놔요. 네. 또 두 번째 안 풀렸어요. 문제 노트. 또 체크해요. 네. 그리고도 또 안 풀려요. 그렇게 고민한 시간에 한 30분 이상 동안 안 풀렸다. 그런 문제들이 진짜 좋은 문제들이에요. 자기한테. 그런 문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오답 노트가 아니라 문제 노트네요. 노트를. 예. 생각해도 30분 동안 답이 안 안 나오는 나오는 문제. 문제들의 노트. 그렇게 해서 30개만 되면 수학에 있어서 절대 뭐 스포자는 안 되고요. 오히려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한 100개쯤 되면요. 고수가 됩니다. 와. 예. 그러면 이게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 모두 해당이 다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전부 다. 수능까지. 박사님이 가르치신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 왔죠. 네. 그러면 성공률은 이제 우리 학교의 수업이기도 하고 이제 졸업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과한 아이들은 다 원하는 학교도 진학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대학원도 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선행 열심히 시키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건 그 얘기고 그거 너무 빨라요, 느려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입시라는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현 시점에서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BTS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한 이제 봉준호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 한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페이커라든지 보면은 다 정상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때요? 다 공부하고 관련 없고 다 하지 싫어하는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걱정하는 거.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쪽은 지금 우리가 다 정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공부 쪽으로 가장 이제 정점인 노벨상은 없죠.
없죠. 과학 분야의 뭐 노벨상 화학상, 없죠. 뭐 의학 없죠. 예, 필지상 간신히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고요. 그래서 공부도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아마 정상을 찍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납득이 되는 논리예요. 네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요? 네, 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요. 공부를 알아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강조한 건 있어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도리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인사성 교육, 기본적인 예절 교육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라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100번 공감하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인사 표현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많이 주는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또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는 하는데 네네. 초등 가고 중등 가는 순간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태를 보면 지금 세태가 돈을 쫓는 세태잖아요. 네. 이 세상 전체가. 네. 근데 앞으로 돈을 벌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상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러면 이제 돈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를 쫓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호기심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뭐에 관심 있고 뭘 잘하는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는 너가 뭘 좋아해, 뭐에 관심 있어를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육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또 3D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학생은 이제 처음에는 다른 공부나 이런 건 되게 못했지만 네. 3D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저희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본인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용역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진학도 하고 또 대학 가서도 그쪽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취업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벌써 이렇게 인연이 벌써 맺어져 가지고 벌써 업력이 쌓인 그렇죠. 거잖아요. 업력이 쌓여 가지고. 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와.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돈을 쫓지 않고 호기심을 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돈이 되는 역설적으로. 그리고 대학원 간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대학원 간 친구들도 월급을 받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 다니는 친구들은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거꾸로 돈을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죠. 호기심을 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너희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대화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들이 필요하면 공부는 해요. 그쵸.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풍요한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미디어,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거의 정보의 과포화 시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기회가 없어져요, 오히려. 네. 그러면서 경쟁은 굉장히 심해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불행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적으로 오히려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결핍에는 미디어에서 노출을 많이 이제 줄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경쟁이 전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아이들이. 예,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뇌가 손상을 입는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적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 호기심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결국 교육적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다 좋은데 남들 대학교 갈 때 가고 동년배 친구들 사회성도 기르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20살에 2억 모아서 결혼해라. 결혼해서 애 낳아라. 빨리. 20살에. 예, 아니, 20대. 예, 20대 2억 모아서 결혼하고 빨리 애를 낳아라. 왜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일단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취업을 못 해요. 취업을 해도 빚이 3천이에요. 첫 취업할 때 빚이. 평균 31살에 첫 취업을 하거든요. 네. 그때 빚이 평균 3천을 이제 떠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집 애들한테는 20대에 너희들이 결혼 비용 모아서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라. 라고 제 나름대로 저희 집 애들한테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근데 이건 되게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호기심을 존중하다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4년 대학을 가는 시간에 내가 이 연구하던 거를 대학원 가서 계속 이어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원 가서도 월급 받고 예, 월급 받아서 오히려 돈을 모으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 벌써 출발선이 달라지는 20대 중반이면 이제 박사로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박사로 취업을 하면 20대에 충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뭐 2억을 모으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러면 20대에 이제 결혼도 본인이 자력으로 할 수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약간의 그런 사회운동도 하고 있는 거죠. 제 집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저 방법으로 하니까 저렇게 빨리 대학원을 가네? 그럼 이제 내가 시켜야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다 결과론적으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호기심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런 길을 가게 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막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애를 붙잡고 막 이럴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입히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요. 지금 예. 하고 있는 걸 포기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수학 선행 플러스 수도쿠도 시켜. 예, 맞아요. 오답 하면 좋으니까. 네, 문제는 플러스를 없어 더해. 만들어.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이거는 계속 하면서 이거는 플러스를 더하면 애만 더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려는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뭐 마이폴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 혹은 뭐 지리적인 이유에서 가정에서 네. 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요. 자, 그런 부모님들께 카이스트 박사로서 대안학교 설립자로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원칙 하나만 붙잡으면 자녀 교육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인사성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저는 인간관계에서 반은 먹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관심사하고 호기심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부모의 어떤 의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고 뭔가 자기 아이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좀 잘 들어보고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설령 어설프고 말이 안 되는 거더라도 존중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따뜻하고 날카로운 귀한 인사이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마이폴 학교에서 입학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